네, 안녕하세요. 마을관리협동조합 기초교육을 맡은 인성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2021년 선도조합 7군데 중에 목포, 청주, 안양 이 세 군데 지역의 설립 및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입니다. 정식 명칭은 1897 계양문화거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남 목포시에 있습니다. 마을조합 설립은 2020년 1월에 인가를 받았고요. 올해 8월, 21년 8월 기준으로 약 조합원 수 100명 정도 지금 점점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목포 상해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컨설팅, 공가공가라는 브랜드로 진행하고 있는 공가 활용관리 사업 등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이따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할 2017년도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인 만호동의 인구는 3,700명 정도고요.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공가 및 폐가가 다수 분포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오픈 스페이스가 많이 부족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포역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교통 접근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근대 역사 문화 자원 및 건축 유산이 분포해서 관광객들이 활발하게 드나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 특징으로는 목포의 원도심으로서 행정 및 정치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역사 문화 자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교통 중심지로서 다양한 관광객들과 자원들이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 쇠퇴로 인해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빈집을 활용한 청년들의 새로운 활동이나 지역 주민들의 행사나 전시 활동을 하고 있는 빈집의 활용을 새롭게 모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주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현황을 보면 사업명은 1897 계양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자원이 매우 크게 분포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주요 전략으로는 역사문화 재생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관광 스토리를 개발하고 시설 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고 이를 통한 1터 재생과 3터 재생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을조합은 2019년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설립교육에 참여한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을 준비했고요. 설립 준비하면서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까지 조합원으로 참여시켜서 설립 초기부터 조합원을 많이 유입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부 주민뿐만 아니라 대상지 외부에 있는 목포 만호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융합을 해서 조합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초기 사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조합의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조직도도 사업 중심과 홍보 운영 중심으로 구분해서 주로 사업 초기 사무국이 안정되지 않은 시점에 이사님들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조직도는 사업 초창기 그리고 사업 중간 그리고 현재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사무국이 충원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변화 확장될 예정이니까 이건 21년 3월 기준의 조직도로만 참고해 주시고 조직도는 계속 변화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97 계양문화거리 마을관리조합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삼고 있는 것은 목포 상해인데요. 역사문화 자원이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인지 지역에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공예품이나 핸드메이드로 패션 소품이나 관광 기념품, 굿즈,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 상품 등을 만들고 있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특징을 잘 살려서 지역의 작가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상품을 큐레이션을 하고 빈 집을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서 외부 관광객이나 지역의 외부 주민들이 방문해서 관광 기념품을 구매하고 또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목포 상해를 구성했습니다. 현재는 오픈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상황이라서 매출이 크게 높지는 않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은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매출이 크진 않는 상황이지만 향후에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장하면서
목포의 관광 기념품과 지역의 작가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상품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에 빈집들이 많은 점에 착안해서 빈집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공가공가 사업입니다. 대상지 내에 빈집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발굴해서 빈집을 최소한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작가분들이 전시나 행사를 할 때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어있는 공간을 아주 낮은 수준의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의 행사에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주민 자원들이 발굴이 되고, 이들이 도시재생 활동 주체로, 그리고 마을조합의 조합원으로, 그리고 향후에는 지역의 재생을 이끌어가는 주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향후에는 빈집을 활용한 아이디어 모집이나 브랜딩을 통해서 목포 만호동 일대의 빈집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세 번째로는 소규모 주택정비 컨설팅인데요.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 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주민한테 홍보하는 과정, 그리고 사업 완료 이후에 사후 관리 서비스를 하는 과정들을 마을관리조합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 마을관리조합은 현재로서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 한 1년 남짓, 그리고 목포상해가 오픈한 지는 한 2달 내지 3달 남짓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진 않지만, 향후에는 목포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 그리고 목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관문이자 연결고리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있다고 하면 5천만 개개인의 목포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개개인에게 핸드메이드 기념품을 제공한다거나 개개인에게 목포의 특산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목포의 다양한 볼거리, 관광거리, 놀거리들이 알려지는 효과를 거두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광객들을 확보하고, 이 관광객들을 기반으로 목포 상해에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들을 판매하고 체험하고 주문 제작하는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성장을 고려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목포의 특산물인 건어물이나 해산물을 커스터마이징해서 해당 관광객들한테 판매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가공가 사업을 통해서 빈집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구축된 입지를 기반으로 해서 공간 수요자와 소유자를 매칭하는 방식의 빈집 연계 사업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형태의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메이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LC 같은 기업은 기업 가치가 한 20조가 넘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아이디어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목포 마을조합에서 목포 상해를 중심으로 핸드메이드 상품과 관광 상품을 결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마을조합으로서 굉장히 큰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조합은 청주에 있는 청주 와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청주 와우는 2020년 12월에 설립돼서 현재 한 8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수는 약 50명 정도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세차 및 건물 청소, 마을 식당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 우암동의 인구 규모는 약 13,000명으로 전형적인 주거 밀집 지역이긴 하나, 여기가 청주시청과 충북도청 그리고 청주대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과거에는 인근의 공공기관의 직원들, 그리고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유흥을 즐기고 식사를 즐기는 일종의 먹자 골목으로서의 기능을 했었는데요. 우암동 주변에 주변 지역의 신도시들이 개발되고 새로운 문화들이 조성되면서 청년이 유출되면서 지역이 쇠퇴하고 공동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는 남아있고 청년층이 외부로 유출되다 보니까 고령화 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청주시에서도 인근에 있는 첨단 문화산업단지라든지
그 연초창 제조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활동이나 창조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주시의 도시재생 사업명은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공간 우암동으로 청년과 일자리 창출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조합은 2020년 3월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마을조합 설립교육을 참여한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을 준비했고요. 한 2015년부터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협의체 지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을 구성했고, 이로 인해서 조합의 결속력은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반에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연계해서 청소 및 세차 교육을 진행했고,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의 조직도인데요. 주로 사업팀과 사업팀을 중심으로 배치해서 사업을 빨리 런칭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조직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조합이 인가받은 지 2020년 12월인데 인가받고 한 3개월 만에 인근에 있는 빈 상가를 임대해서 3월부터 호떡 및 아이스크림을 주 메뉴로 해서 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식당은 초반에는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방문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배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상황도 그렇고 최근에 소비 특성을 감안해서 시간대, 계절, 요일별로 구분해서 어떤 때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호떡 및 과일 아이스크림, 어떤 때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찌개류나 안주류 이런 품목들을 좀 세분화해서 좀 다양한 계층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 및 세차 사업은 지역 내 고령층 및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용주차장 위탁 관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간이 세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내 상가 건물이나 집합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공용 공간 청소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고령층이 많은 특성을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를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것을 향후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액티브 시니어가 젊음을 공유하는 청주 와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잡았고요. 목적을 억지로 쇠퇴하는 지역에 청년들을 유입하는 정책은 사실상의 큰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시니어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시켜서 액티브 시니어가 변화를 습득해서 재생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조합의 사업을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여가, 문화, 다양한 활동들의 욕구를 해소해서 고령층이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자 성장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령층을 핵심 구심점으로 해서 청주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 등 인근 연계 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공공 정책에서도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층을 대상한 서비스, 고령층을 대상한 정책, 고령층을 대상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많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 이들을 연계해서 오히려 청주 우암동이 기업의 시니어 비즈니스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향후의 목표로 삼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시니어 비즈니스에 쉽게 창업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의 예시로는 청년 멘토단을 운영해서 청년들이 즐기는 최근의 놀거리나 즐길거리, 그리고 최근의 기술들, 킥보드라든지 화상회의, 드론, 메이크업 트렌드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시니어들에게 교육하고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고 있고요. 액티브 시니어 축제라고 해서 청년들이 기획하고 시니어가 무대에 서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니어 취미 클래스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여가 공간 같은 시니어들만의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시니어들이 더 이상 늙고 힘들고
고립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로서 내세우는 것을 이 조합의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마을조합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명학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명학마을조합은 2020년 12월에 설립됐고 현재 조합원은 15명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카페나 베이커리, 가죽공방, 돌봄센터, 주민 커뮤니티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 명학마을의 주요 특징은 인구는 한 4,700명 정도 규모고요. 전형적인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과거부터 형성된 주거 지역인데 인근의 신도시들이 발달하면서 청년층이 많이 유출이 됐고 이로 인해서 도시는 슬럼화, 쇠퇴화가 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나 골목길 정비, 환경 위생 등의 문제가 주로 두드러진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화단 정비나 화단 조성 활동들을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인근 대학교나 주변 기관과 연계해서 벽화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적으로 명학 초등학교라든지 피스 더 칠드런 그리고 인근의 병원 등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202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주거지 지원형이다 보니까 그냥 주민 복지나 마을 공동체 일자리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마을조합은 한 3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대상지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설립 준비 과정을 거친 조합이었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1년 동안 약 격주에 한 번씩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거둘 것인지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해서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2020년 12월에 설립을 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직도도 역시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도를 작성을 했고요. 현재 사업마다 담당 이사님들이 전체 사업 계획을 총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든 사업이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기획이 되다 보니까 아직 거점 공간 설립 전에는 시범 사업 과정에 있습니다. 마을 카페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거점 공간 오픈이 늦어지면서 시범 사업 공간을 임대를 해서 약 6개월 내지 한 8개월 정도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이 인근에 대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공간, 잠깐 방과 후에 들를 수 있는 공간,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기다리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워낙 적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카페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카페 활동과 연계해서 베이커리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운영이라든지 가죽 공방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틈새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의 돌봄 그리고 공동체 취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 명학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무단 투기된다는 문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마을을 만드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통해서 고질적인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고요. 주요 전략으로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확보해서 커뮤니티 가든으로 조성해서 지역의 텃밭을 만드는 것을 1차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중심으로 카페, 공방, 공유 부엌 등 모든 사업들의 제로 웨이스트 가능성을 발굴해서 커뮤니티 가든을 중심으로 한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가령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든다든지 혹은 화분으로 제작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퇴비를 통해서 텃밭에 있는 작물을 기를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지역에 있는 가죽 공방에서는 폐자원이나 카페에서 나오는 일회용 컵을 활용해서
업사이클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에 기부하거나 지역의 재사용 가게에서 재판매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유 부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커뮤니티 가든에서 길러진 농작물을 지역 행사에 나눔 활동을 하거나 공유 부엌을 통해서 반찬 또는 먹거리로 만들어서 지역의 취약계층들에게 나눌 수 있는 활동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최근에 탄소 중립과 더불어서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굉장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관심이 높은 활동이기 때문에 이들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역 내에 공론화를 시키고 이를 통해서 마을조합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계 마을관리 선도조합에 대한 사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